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강수영 변호사님 패널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예. 먼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7년 60 항쟁의 주역이자 우리 민주화의 거목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 민주혁신 합당 후폭풍, 그리고 복귀하는 국민의힘 장동혁과 한동훈 징계 전망 등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권혁철 한겨레신문 국방 담당 기자와 함께 최근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 전략과 관련한 한반도 안보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해찬 부의장의 별세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기자는 혹시 정치부 출입할 때 이해찬 부의장 좀 만나 뵙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예, 제가 아마 막내 기자 때였었던 것 같은데요. 주로 막내 기자들은 하는 일들이 인터뷰를 하면 타자를 칩니다. 옆에서 타자를 치는데 특히나 이 대표가 말할 때는 막 말을 받아줬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 경험한 대표의 말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처음 말한 것하고 나중과 변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말을 하면 뭔가 다 정리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찬 대표가 말하면 약간 불가역적인 느낌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보통 요즘도 많이 나오는데 인터뷰나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이 휴대전화를 이렇게 갖다 대거든요. 이랬을 때 제일 무서운 분.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 뭐라고 이게 보럭하고 막 이렇게 호통치신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왠지 위축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눈빛이 이렇게 쏘아보면 기자들이 보통은 정치부 한 1, 2년 출입하면 아무리 쏘아봐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는 좀 특별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네, 뭐 저희 세대에서는 사실 이해찬 대표의 명성이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찬 세대, 소위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세대라서 소위 말해서 뭐 연교실을 폐지한다거나 뭐 야간 학습을 폐지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만 잘해도 대학교 간다. 네. 특기 하나만 있어도 대학교 갈 수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그때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입시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 현장을 어지럽히고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입시 일변도에 죽어라 공부해서 1점이라도 더 온 사람이 학교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이제 줄 세우기 질서에 금을 가려고 하는 시도를 저 되지도 않을 거를 갖다가 방향만 엉뚱하게 잡아가지고 더 혼선을 키우고 오히려 역차별이나 뭐 잘못된 경쟁을 유도한다 뭐 이래가지고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저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부터 먼저 들으니까 굉장한 편견이 있었어요. 대부분 저희 세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딱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 이런 분이었구나. 근데 언론에서 왜 그렇게 이분을 모욕을 하고 그랬을까? 하여튼 저 뒤돌아보면은 그때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은 제가 듭니다. 올바른 교육 없이. 예,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찬 부의장을 뭐 잘 알지는 못하고요.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몇 번 같이 식사를 같이 한 적은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이해찬 부의장은 사실 나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52년생이니까 지금 70대 초반인데, 그리고 아마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한 게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72년부터 그 유신 반대부터 그 민주화 운동을 해서 그 다음에 민청학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한 거죠. 87년 해서, 그리고 85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 생활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분을 보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투사로서, 정치인으로서도 투사로서 계속 활동했던 게 아닌가. 보수 언론하고도 굉장히 각을 많이 세웠고, 그래서 아마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집중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을 거고,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좀 누들누들해지고 좀 원만해지고, 또 사실 그런 부분이 편하죠. 그런 부분이 편한데, 우리 정치,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원칙과 이렇게 대쪽 같은 분이
한 분은 최소한 한 분은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 별세 소식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하고요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좀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은 꼭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7선하고 대표 자리를 누려왔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꽤 오랜 시간 공직도 여러 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되거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다. 그건 정말 우리가 다른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쪽 같은 거 청렴한 것만큼은 이것부터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80년대 중반부터 정치 활동을 했으니까 네. 아무리 민주당이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지역구인 관악 네. 그래서 아마 25평 아파트에서 줄곧 쭉 사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이해찬 부의장 관련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 다 애도를 표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수석 부의장께서는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선증인이다 거목이었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직접 나섰는데요. 이 수석 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정치의 중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분이었다. 재하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추모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댓글에도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시대의 민주주의 화신이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보좌진 갑질, 부정청약,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단행했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끝나면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의혹이 막 생길 때 인사청문회 전부터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막 일었을 때 그래도 대통령 인사권이 행사된 이상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 취지, 뭐 의회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또 대통령이 나름대로 출구랄까요? 지명은 했지만 국민들이 싫어하면 하지 않겠다. 네, 그 그림이 되려면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될 것이고 거친다면 아마 해명이 안 될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국민의힘의 압박이나 이런 수준이 좀 떨어져서 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 내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저는 근데 국민의힘에서 압박을 못 한다고 해서 지명한다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정치공학적 얘기인 거고 본인이 해명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뭐 비망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의원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지만 비망록의 출처나 이게 작성자가 진짜 이해운이라는 인증까지는 못하는 바람에 약간 모양새 구겨지긴 했지만 비망록 외에 나와 있는 그 부동산 뭐 청약 문제라든지 이것만 해도 그다음에 뭐 갑질 문제 그리고 자녀의 입학 문제 이것만 해도 뭐 거의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들을 다 건드리고 있는 것들이라 게다가 이제 그 자녀라든지 뭐 며느리라든지 사돈에게까지 이제 굉장히 큰 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장관으로 가고 싶어하는 권력 의지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오히려 악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뭐 마땅히 그런 여론들을 주말간 청취해서 생각보다는 좀 한 박자 빠르게 지명 처리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적절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청문 보고서를 뭐 채택하니 안 하니 그런 논란 빚지 않고 네. 그 전에 오히려 국회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청와대가 오늘이죠. 오늘하고 내일 26일에서 27일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철회를 하더라도 그때 하겠다 또는 자진 사퇴를 사실상 이렇게 통보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자진 사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진 사퇴를 하려면 사실 청문회 이전에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건 뭐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보다는 그냥 지명 철회로 막보러 가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어제 그 홍 수석,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보수 진영 인사를 모셔왔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의 지명 철회까지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네. 이제 통합의 의미로 그건 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예. 다만 그 대상을 좀 잘못 골랐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 이 내란과 관련된 핵심적으로 역할을 내란과 관련돼서 동조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검증과 관련돼서도 좀 허점들이 노출된 거 아니냐. 특히나 그 아파트 문제, 청약 문제나 이 아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었느냐라는 지적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 보수 후보를 또 임명을 한다고 하니까요. 다음에는 이런 검증 과정에서도 또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마 12.3 내란 동조에 대해서는 그냥 결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이제 안고 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처음에 이게 갑질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 부동산 이게 부정청약 의혹 그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기자들이 이 청문회에 이렇게 그 취재를 시작하면 큰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인사청문 요청서가 가고 20일 안에 청문회가 오기 전에 한 보름 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주제가 한 가지 큰 게 터져도 사실 해소되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해소된다는 의미가 그게 말끔하게 정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말하자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돼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이어 터지면서 막판에는 특히나 그 장남 입학 관련돼서는 이건 수사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정도까지 의혹이 제기된 그렇게 넘어가지니까 이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운이라는 정치인의 결단이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당협위원장 있고 여러 번 국회의원 공천도 받은 사람이긴 하나 청와대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자성을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무지성으로 그렇게 그냥 일단 넘어가 보자 되겠지 뭐 이렇게 이해운 모르겠어요. 후보자뿐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 이전에도 보면 어떻게 저런 게 다 나올 텐데 왜 저걸 받았을까라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청문회를 넘어야 하는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보다 더 보편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아니 뭐 예. 저 사람도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거든요. 예. 특히나 위장미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청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 철회를 하기까지의 기간 중에 그 자진 사퇴라는 카드를 낼 수 없을 만큼 이해운 후보자가 이 자리를 강력하게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모든 자리라는 게 꼭 공직이 아니더라도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자리는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내 이제 역량과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감투가 무거우면 고개가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017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시기를 빼면 야당으로서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수 인사 내부 안에서도 흔히 말하는 공직을 맡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여당에서는 여당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기가 공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최근 그 한 2, 3년 사이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들은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예. 밑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공적 의식을 가지고 좀 조심을 하든지 아니면 철저히 반칙을 해서 돈을 많이 벌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정치인으로서 위로도 올라가고 싶고 이래 버리면 항상 사고가 난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